8월 28일 수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가 지난주 고 허대만 위원장 2주기를 맞아 허대만법 제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추모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강연을 하신 김태일 전 장안대학교 총장과 허대만법 제정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태일입니다. 네, 고 허대만 위원장이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총장님께서는 허 위원장과 어떤 인연이 있으셨고 또 어떤 분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저하고 인연은 1990년대에요. 네. 정치개혁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만났어요. 네. 지역주의 극복이라든지 또 자치분권 이런 중요한 개혁적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운동에 함께 참여를 하곤 했죠. 그때부터 쭉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네. 어떤 분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이분은 한마디로 굉장히 성실하고 끈기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 하나 과제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결과가 뭐 어떤 것이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이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대체로 힘든 일이 뭐 거듭되면은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것을 한 번도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마음이 여린 자의 용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금은 형용모순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분은 뭔가 명분이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면 거절을 할 수 없는 아주 마음이 여린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명분과 대의를 거절할 수 없는 그 여린 마음에서 꾸준한 용기가 나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허 위원장이 돌아가시고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허대만법 제정의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가 안 보이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진행이 됐었습니까? 허대만 위원장이 돌아가시던 그 해에 정치개혁의 기운이 막 이제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이제 허대만 위원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파했죠. 이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갈아 넣은 사람 아니냐. 네. 그래서 이 허대만 위원장의 죽음을 애틋하게 여기면서 뭔가 그 유지를 좀 이어받자 해서 정치개혁에 대한 동력이 훨씬 더 배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또 시민사회, 제야 이런 데서도 허대만 위원장의 죽음을 애달바하면서 네. 정치개혁을 좀 이번엔 제대로 하자 이런 결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찬바람이 살살 불면서 이게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야가 선거법을 두고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네. 민주당은 이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자고 그랬고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하자 이런 이제 주장이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병립형을 또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하여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합의를 못하니까 네. 기존에 있는 연동형 비례제도 이걸 계속해 가는 걸로 그냥 끝이 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은 선거제도가 2022년도, 23년도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 전에 만들어 놓았던 걸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안타깝죠. 네,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당장이라도 이 선거법을 개정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랬죠. 네, 근데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조차 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성사가 되지 못한 건 역시 국민의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은 이제 병립형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했던 소선거구 제도와 전국구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것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걸 네. 계속 하니까 민주당도 협상 파트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민주당도 자기들의 그 정치적 이해 때문에 네. 연동형 비례제도를 이제 계속해 나가는 걸로 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서 양당이 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예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을 만들었고, 네. 민주당은 뭐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또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자매정당처럼 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우리는 위성정당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 찍자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연동형 비례제가 지금 변칙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고 그 뜻이 왜곡되고 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거대 양당의 그 기득권 때문에 정치적 다양성 실현이라는 이 선거제도 개혁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채택하고 있는 그 소선거구 제도라는 것이요. 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 포항의 어느 지역구에서 51%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49%를 받은 사람에 비해서 1%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국회의원 당선되잖아요. 네. 그러면 49%의 유권자가 찍은 그 표값은 대의 체계에 반영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말하자면 사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러면 49%의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51%를 받은 쪽은 51%만큼의 의석수를 가지고 49%를 받은 쪽은 49%의 의석수를 가지도록 해야만 유권자의 그 마음에 가는 대로 의석수가 배정이 된다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다양한 그 정치 세력들, 다양한 가치가 우리나라 대표 체계 속에 투입이 되지 않는 이런 아주 왜곡된 형태를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이 소선거구 제도가 갖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 이제 지역주의예요. 소선거구 제도가 지역주의하고 맞물리니까 대구 경북은 뭐 다 국민의힘 판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네. 그다음에 광주 전남은 다 민주당 판이란 말이에요. 이거 참 볼상사나운 일이고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각 지역 내의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네. 지금 허대만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선거법 개정은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허대만법이라고 칭하는 이제 그 법안들이 여러 개 이렇게 제출은 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단일한 안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간에 그 비례성을 강화해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례성 강화라는 것이 허대만법의 한 줄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줄기는 각 지역 내에서
석패율 제도라든지 또 권역별 비례제도라는 걸 통해서 예를 들면 대구 경북에도 뭐 다수당은 이제 국민의힘이지만 소수파는 한 25% 정도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25%의 의석은 우리 지역 내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이제 권역별 비례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허대만법의 중요한 또 하나의 줄기고요. 네. 또 하나의 줄기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이제 그 비례대표제의 그 명부에 얹어서 그분이 당선될 수도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부 양쪽에다가 명부의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요소들이 허대만법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네. 지금 이제 대구시와 경북도가 또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행정통합도 이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신다면서요? 네. 이번 행정통합은 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끝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자원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 내에서 연방제 수준의 뭐 자치분권을 하자. 이게 이제 요지거든요. 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경북도의회나 대구시의회는 거의 뭐 90몇 %가 국민의힘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 이런 상황에서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갖춰다 주면 한 정당이 그 지역을 철저하게 철옹성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아주 끔찍한 재앙 같은 일이 예상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행정 통합을 해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뭐 연방제 수준의 그 권한을 갖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시의원, 도의원, 그 광역의원 선거의 선출 제도를 바꿔야 된다. 네. 그것은 어떻게 바꾸느냐? 역시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비례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과 도지사를 선거할 때 결선 투표제를 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받는 사람이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네. 적어도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쪽이 그 나오도록 이렇게 결선 투표제를 해야 소수파의 이해가 이제 보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은 채 행정 통합을 해서 연방제 수준의 뭐 통합 정부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끔찍한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네.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동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결국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이 허대만법 제정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더 전해주시죠.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정치 개혁을 위해서 계속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기초의원 선거는 2명, 3명, 4명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네. 근데 3명, 4명 이렇게 뽑도록 그 선거관리,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민간인들이 정해 놓으면 이게 도의회, 시의회에 가서 다 쪼개져 버려요. 네. 2개로 쪼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중대선거구제의 그 취지가 완전히 달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해서 좀 전에 말했던 그 각 거대 정당들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그 뭔가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는 이런 선거제도를 좀 바꾸기 위해서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허대만 위원장 2주기를 맞아서 허대만법 제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신 김태일 전 장한대학교 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